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3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오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되는 날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되게 열심히 준비해 왔거든요. 들어보시고 괜찮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여기를 좀 보도록 하자면 지금 어제였죠. 미국의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빠르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페드의 긴축 우려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6월 CPI는 3.0으로 21년 3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는 지난해랑 비교하면은 9.1보다 크게 낮아졌고 전달의 4.0 그리고 시장 예상치 3.1 모두 크게 밑도는 모습으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연준은 아시겠지만은 목표가 2%대입니다. 금리가. 다시 물가 2%대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일단 동결에 대한 부분이 기본 베이스에다가 그때부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물론 바로 인하로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보다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어차피 7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되어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거는 선반영 되었으니 금리 인상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무시하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7월부터 다시 8월 다시 9월부터 12월까지의 금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시장이 예상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시면서 평가를 하시고 괜찮다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연결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러한 부분이 한국 증시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연결이 될 것 같으니까 특히나 유동성에 영향을 받는 성장주, 기술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은 그런 섹터 상관없이 모든 쪽이 다 좋나 봅니다. 지금 연준 베이지북을 봤는데, 와,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말 이후에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경미하게 증가했으며, 향후 수개월간 느린 경제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금리 올라가다 보니까 역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고용까지 완만하게 늘어났다?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게 경기가 튼튼하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단하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증시의 일부분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경기에는 아니죠. 지금 경기 힘들다 힘들다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금리 높으면 그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5.75달러로 플러스 1.2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는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제가 경기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 후속 내용 백악관에서도 나왔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AI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투자가 더욱더 증가를 할 것이고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머스크 대놓고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 xAI 이쪽 계속 홍보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연결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팔리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이 테슬라랑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많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지금 포드랑 GM 같은 경우에는 노사와의 임금 협상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의 상승이 그렇게 많이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CT에서 지금 목표가 동반 상향 얘기하는 걸 보여주게 된다면은 노사 합의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뒤엎을 정도로 GM에서 차량이 많이 팔릴 수도 있겠구나. 이 부분 한번 기대감 가지면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포드랑 GM
이렇게 목표가를 올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를 보면은 당연히 GM이나 포드, 우리나라 쪽에서도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야, 이거 목표치가 높아지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자동차 쪽에서도 괜찮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OLED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이 치고 나가기 위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하겠다 얘기 나오고 액수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후속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좀 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성이랑 LG 디스플레이가 동맹을 맺고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이 중국 쪽을 본격적으로 누르기 시작했다라는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둘이 진입장벽을 만들고 중국을 억누른 다음에 둘이서 이제 치고 나가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중국 OLED 같은 경우에는 품질 이슈들도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굉장히 잘 먹히고 있고 한동안은 잘 먹힐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당연히 한국의 디스플레이 업계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긍정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OLED 소부장까지도 다시 OLED 소부장까지도 여러분들 한번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소 연료전지 역시도 원전 사업 커지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기업에서 우리도 이거 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발전 사업 진출한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쪽은 미래 사업이고 괜찮은 부분이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도 꾸준하게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부분 기대감 가지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라면 수소 연료 전지를 판매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두산 퓨얼셀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더욱더 올라가는 이런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조금 더 높여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I가 저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성장주, 바이오 역시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원료 의약품 자립 이 부분에도 팔을 걷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좀 괜찮은 걸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이쪽 업계에 있는 회사들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리고 지원을 받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그런 순간이 올 수 있겠죠. 그럼 바이오가 거의 지금 한 1년, 2년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바이오 본격적인 반등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감 가지며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는 바이오를 좀 긴 호흡으로 무조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다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며 여러분 도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제 음봉에서도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21선 이탈 없으면 뭐다? 매도할 필요가 없다. 또 귀신같이 제 말대로 21선 이탈 안 하고 위에서 자리 잡으니까 오늘 바로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재의 흐름만 유지가 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의 기대값을 가지면서 현재 위치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핵심 내용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나오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한국에서 폴란드 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폴란드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걸 기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U에서 허가를 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폴란드에서 무언가가 계속해서 건설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EU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국가들 역시도 기후환경부의 승인을 받기 쉬워질 거고 그런 만큼 수요는 급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부터 두산 쪽에서 기대감을 가지면서 봤던 폴란드 다음, 그 다음이 꾸준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산 입장에선 어차피 주기기 제작해서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남아요, 애초에. 그러면 많이 남는 실적이 꾸준하게 한 몇 년 동안은 이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지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뭐가 들어옵니까? 유지보수. 뭐 물론 몇 년은 무상으로 AS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게 쌓이다 보면은 유지보수 관련으로도 두산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생길 수가 있을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원전 쪽 떠오르게 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남는 전기, 수소 이런 쪽으로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수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걸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기존의 가스 터빈에다가 50% 수소를 혼수하는 여기에 대한 실증 정부 과제 협약이 맺혀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이 가스 터빈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스 터빈에서 일부 부품만 바꿔서 수소 혼소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였나요? 되게 높은 이 혼소율을 보여줬다라고 내용이 나왔는데, 근데 터빈은 기존의 가스 터빈 거 이용하고 부품만 바꾼다라고 해요. 근데 돈이 가장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은 어디다? 이 가스 터빈 몸통. 몸통이 가장 돈 많이 되는데 한국에선 이걸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다? 유일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다. 전 세계로 펼쳐보더라도 열 손가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두산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상용화를 진행했고요. 그럼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고 이제 발전 사업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실제 지금 대기업들 발전 사업 쪽으로도 진출을 한다는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 고객이 많아지고 있구나, 우리의 업황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어제는 해상풍력 좋았는데 오늘은 원전에다가 이 수소까지도 아주 좋은 내용이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은 사업적으로는 뭐 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만 계속 나와요. 자, 그럼 지금 이 위치에서 수급과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수급적인 부분은, 일단 어제 매도 좀 나왔는데, 오늘 다시금 또 외국인이 매수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외국인 매수세 안 끊기고 이어지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또 한번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내일 모레 또 나오게 된다면 아예 본격적인 상승으로까지도 여기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런데 알아둬야 될 건 뭐냐? 이제 올라가기는 가는데 이 매물대 지겹죠? 지겨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 2만 원부터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가장 두터워요. 그리고 아직 소화를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근처 갔을 때 눌릴 가능성 존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신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단타성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감안하시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여기서 안 빠지고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라갈 수 있죠.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거기선 조건이 좀 많아요. 왜냐면 매도 물량이 꾸준하게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받아내 주면서도 가격 유지가 나와야지 꾸준하게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지금 봤던 이 외국인 수급 있죠. 이게 저 위에서도 계속 나와야 됩니다. 최근에 이 위까지 갔다가 계속해서 다음에 마이너스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플러스가 꾸준하게 유지가 돼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저 위에서도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쭉 위에 매물 소화하고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모습이 안 나왔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으니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은 알아두시더라도 이 하락의 부분 이것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부분이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쭉 들었을 땐 일단 22,000원 돌파 시 24,000원까지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냥 21선 이탈 없다면은 지금 당장은 매도할 필요 없고 나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래. 그러면 241선 아래 있는 데 있죠. 여기 이탈 전까지는 굳이 매도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흐름이 우상향으로 잘 잡혀 있고 박스권이기 때문에 호재 좋은 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기본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총정리를 한번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뉴스 나오는 거 너무 긍정적이다. 어제 나왔던 것도 좋고 오늘 나왔던 것도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야 이거는 수급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봤더니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 둘 다 들어오고 있는데 1순위는 역시나 보다 외국인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플러스 유지되는 모습 보여지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지지라인 21선 이탈 없다면 굳이 현재 위치에서 매도할 필요 없고 조금 더 크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241선 이탈 없다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려면 수급 괜찮으면 그냥 굳이 여기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매도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좋은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갈 가능성 높은데 여기를 2만 원 언저리랑 연결해서 보시면 좋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눌리는 경우도 생기는데 만약에 수급이 좋은 보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 나올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고 매물은 22,000원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 수급이 연결되면서 천천히 소화하는 모습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뚫고 매물 소화를 빠르게 진행한다면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2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 정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마쳐봤는데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